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블로그 왕초보 탈출하기 1탄부터 3탄까지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의 댓글,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댓글들에 또 그 이후에 또 궁금한 점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들을 남겨주셔서 제가 그런 것들은 잘 취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이제 이 가방을 써서 보면은, 선생님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사실은 뭐, 그때그때 놓치면 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다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네, 댓글을 해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뒤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제 블로그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링크 많이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셔도 되니까, 그래야지 저도 또 이렇게 더 열심히 힘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로, 도움이 됐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영상 제작에 힘을 올리는 거고,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뭐 지금 5편까지 기획을 했지만, 사실 저는 다 퍼주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앞선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6편, 7편, 10편, 20편까지 우리 왕초보 탈출, 그리고 중국 과정에 대한 팁들도 또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좀 윈윈하면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꼭 그렇게 같이 저에게 힘을 조금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블로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1단 구성, 2단 구성, 3단 구성이고 우리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1단 구성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에는 뭐 블로그가 워낙 이제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잘 세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굳이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대신 블로그형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충분히 그 나의 전문성이나 제품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가 1인 기업 지식 창업을 할 때도 외부에서 섭외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바일로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모바일로 보다가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강의 뭐지?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섭외할 때 직장에서 섭외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PC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블로그나 방향성이나 그리고 이제 꾸며져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고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은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딱 그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세팅을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의 세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깔끔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난 바로 앞전 그 강의에서 촬영을 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일부 편집을 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스타트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의 홈페이지 블로그에도 이런 배너들을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을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터넷 페이지를 펴볼게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미리 캔버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제작할 때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바로 시작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든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여기 모든 템플릿. 여기에서 내가 이제
다시 할게요. 여기서 디자인 만들기라는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 직접 입력이라고 있어요. 직접 입력. 여기에서는 이제 사이즈예요. 뭐 내가 블로그 배너 사이즈를 만들 때, 블로그에서 뭐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직접 입력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숫자를 보시면 직접 입력이 2000, 하나, 둘, 셋, 2000에 600으로 하면은 이게 블로그 이제 배너, 홈페이지 배너로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 2000에 600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하얀색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하얀색 페이지가 나올 거고, 제가 오늘 다 이제 이미지 파일을 드릴 거예요. 이 파일을 드릴 건데, 이 파일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베이스 보이시죠? 이거를 이 끝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딱 이렇게 끝에다 딱 이렇게 딱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이걸 끝에 늘려서 이걸 쭉 당겨주면, 땅 하고 여기에 맞게끔 사이즈가 만들어졌습니다. 맞게끔. 자, 이제 사이즈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각각 아까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 카페, 브런치, 뭐, 카카오톡, 단톡방, 이런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네, 여기다 이제 이미지하고 글자를 심어줄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소라는 게 있어요. 요소라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하면, 너무 각진 거보다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좀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색상 있죠. 색상. 이거를 하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딱 누르면 여기 위쪽 부분에 좀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 놓은 다음에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방향키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얀색이 완전히 가려졌죠. 하얀색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하얀색이 완전히 가려졌죠. 조금 위에 남을 수도 있고. 완전히 가려졌어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 C 누르고 그대로 컨트롤 V. 자,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점선 보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일치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정렬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V 해서 또 정렬을 시켜주고 컨트롤 V 해서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한다. 아이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가는 것처럼 앞으로 가기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전체 그림이 중앙 정렬이 맞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뒤에 배경을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치중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맞췄죠?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여기 요소에서 우리가 도형이라는 걸 눌렀는데 이걸 지워주고 전체를 눌러요. 전체를.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고 딱 치면은 이제 모양들이 다 위젯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 줄이는 그런 크기처럼 줄이는 거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정렬이 맞았다는 거고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 오늘 이걸 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이 그 미리 캔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익숙해지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본문 텍스트에서 여기 제일 아래 하단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크기가 작은 이거를 가지고 와서 이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예를 들어
동동이 블로그라고 네,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가 세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다시 요소로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하고 싶다. 이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 카페를 하고 싶다면 자, 네이버 카페 모양도 있죠. 이모티콘도. 그러면 이거 똑같이 줄여주고 다시 가운데 정렬 맞는지 보고 네, 이미지 크기도 이렇게 하면은 네, 맞춰지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아까 세팅을 했으니까 동동이 블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글자도 높이가 이렇게 딱 맞죠? 가운데하고 맞고 여기다가 저는 엔잡 사관학교 카페 그리고 여기 또 오셔서 자 유튜브도 로고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로고가 다 있어서 저는 이 로고가 마음에 드니까 이 로고를 가져와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정렬을 맞춰주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도 맞고 네 좌우에도 맞죠. 그리고 이걸 또 다시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눌러주고 네, 다시 맞춰 놓은 다음에 여기에 동동 TV라고 할게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네, 브런치. 뭐 여러분들은 여기에 만약에 내가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사이트를 놓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이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 개발의 이모티콘 이런 것들 넣어줘도 돼요. 뭐 컨설팅이다 하면 뭐 꼭 그 어떤 사이트로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러면은 여기에 강의 소개 이렇게 해볼게요. 강의 소개라고 해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 카카오톡 이제 카카오톡 우리가 이제 오픈 채팅방을 제가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네 카카오톡 채널 자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노란색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크기는 상관없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카카오 오픈 채팅이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얀색 우리가 아까 하얀색 배경으로 했잖아요. 여기 배경에서 색상 색상을 누르면 선택이 가능해요. 뭐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변하겠죠. 근데 여기 스포이드 모양이 있어요. 스포이드 모양. 이 스포이드 모양을 눌러서 이 노란 색깔에 딱 갖다 대면 여기 전체가 노란색 똑같은 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노란색을 가져와서 이질감 없이 그대로 이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색상 누르고 스포이드 누르고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미지 이게 세 개 아까 하나 둘 이모티콘 글자 배경 이렇게 우리 세 개가 묶여 있었잖아요. 세 개가 한 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여기 보시면 묶어주는 게 있어요. 이걸 묶어야지 나중에 잘못 움직이더라도 날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 컨트롤 누르고 둘 세 개 지정을 하셔가지고 다시 작업 묶어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눌러서 묶어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처럼 돌아다니거든요. 하나의 이미지로. 그러니까 훨씬 더 작업이 하기가 편해져요. 둘, 셋 묶어주고 하나, 둘, 셋 네, 묶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거의 한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3분의 1. 자, 이게 되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아까 우리 텍스트로 들어가서 이제 제목 카테고리를 눌러주면 돼요. 제목 카테고리 눌러주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엔잡 브랜딩을 하는 코치다 라고 했을 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크기는 55 정도가 적당해요. 55 정도가. 그래서 뒤에 지금 이 글자하고 겹치는데 이건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선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내가 엔잡 브랜딩 코치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 위에다가 적절하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좀 동글동글하면서도 좀 좋은 글자체가 에스코어 드림 체. 이 체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그래서 PPT 슬라이드 할 때도 에스코어 드림 체 일영생님 블로그에 가면 어떻게 다운받는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딩 코치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내가 이 가운데 정렬을 진짜 잘 못 잡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제 파란색 박스가 됐죠. 여기에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하면 자기가 알아서 가운데를 찾아 들어가요. 가운데 정렬.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텍스트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부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돈이 되는 만드세요. 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로 제가 블로그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이 아까 에스코어 드림체로 들어가면 한 7 정도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고 아까 이것도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거 아까 우리 큰 배경화면 있죠. 큰 배경화면을 이제 여기 휴지통 모양 있어요. 삭제하고 날리면 자, 이제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기본 세팅이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뭐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뭐 색깔이 좋아하면 이렇게 배경을 넣으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는 또 이런 하늘 배경, 이런 거 나는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면 자기의 본인의 이제 얼굴들이 좀 들어가주면 더 신뢰도나 임팩트 있게 이제 강사나 작가가 되었을 때는 사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들을 좀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 사진이란 게 있어요. 물론 아까처럼 여기 배경에서 그냥 나는 간단히 난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그냥 배경에서 하셔도 돼요. 배경에서 하셔도 되고. 네. 그래도 여기까지 저장을 한번 할게요. 진짜 중간에 한 번씩 저장을 한 번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장 눌러주시고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싫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노트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브랜딩 코치니까 노트북이라는 거를 쭉 해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노트북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서 끝에 맞춰놓고 이거를 한 절반 정도 오게끔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이미지를 누르면 투명도 조절이 돼요. 투명도.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진하면은 글자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도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고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순서를 맨 뒤로 보내주면 자,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글자색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법들을 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안 보여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순서를 아까 지금 이제 글자들 이 사진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거니까 사진을 클릭하고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면 이제 앞으로 아까 우리 먼저 작업했던 게 앞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배경 자, 이렇게 배경이 들어왔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배경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단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이 색깔과 비슷한 컬러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진하게. 자, 이렇게 비슷하게 컬러로 해주고 이게 좀 색깔이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음영 조절을 통해서 조금 비슷한 너무 비싸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게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흰색 배경에 이미지가 들어가면 너무 휑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를 다시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라데이션 마스크 그래서 이 선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방향이 있어요. 방향 여기에는 지금 상단인데 조금 이렇게 돌리다 보면 보이죠?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저기 지금 회색깔 브랜딩이라는 글자가 있는 쪽에 조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끔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 들어가게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소에 한 번 더 들어가셔서 전체 이제 카카오톡 지우고 요소에 들어가셔서 도형에 들어가셔서 네모 이제 사각형을 잡고 검은색 배경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아까 노트북 사진 블랙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자 블랙이면은 여기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글자가 좀 보이게 여기에서 지금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세팅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엔자 브랜딩 코치는 우리가 글자 색은 흰색으로 그리고 이것도 흰색으로 그리고 포인트가 돈이죠. 돈이 되는 그러면 이런 글자 색은 좀 강조가 될 수 있는 로 만드세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고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나는 이 기본 베이스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브라운 계열이었다면 여기다 브라운 계열 넣고 음영 조절을 맞춰서 그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계가 지금 이쪽에 있는 이미지하고 이쪽에 있는 이미지 경계가 너무 이렇게 티가 나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사진을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배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뭐 무료 자료에 대한 배경 화면이라든가 무료 자료의 템플릿을 만들거나 강의에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PPT 슬라이드 다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 작업들이 아까 요소, 글, 뭐 묶어주고 프로 이런 것들만 지금 보고 익숙해지시면은 우리가 PPT 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PPT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네, 태연 씨 어려운. 근데 우리가 PPT 슬라이드 만드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 다 하잖아요. 이 정도만 기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나중에 강의 교환을 만들거나 외부에서 뭐 그런 작업들을 이미지 작업들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 두세 번 정도만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뭐 따라오는데 어려움 없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진짜 아까 이런 것도 싫어 그냥 나는 이런 것도 싫어라고 하면 그냥 배경에 가셔가지고 이런 이미지 그냥 갖다가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지신 분은 위에처럼 하시고
그래도 나는 이게 뭔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배경 기본에 있는 배경들만 해주셔도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돼서 이제 저장을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png 파일, jpg 파일을 뭐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고 아까 그러면 1페이지 거만 선택 완료해서 빠른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냐 이건데, 자, 어제 그래서 제가 테스트 메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블로그,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볼게요.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쵸? 자, 그때 이제 여기서 내 메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내 메뉴를 누르면 여기에 세부 디자인 설정이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세부 디자인 설정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이 세부 그 디자인 설정에서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레이아웃 변경. 밑에 보이시죠? 레이아웃 변경을 누르시면 자, 지금 뭐 1단으로 된 분도 있고 2단으로 된 분도 있고 3단으로 된 분도 있는데 자,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자,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타이틀 있죠. 이거 타이틀을 지워주세요. 그냥 이 바로 X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타이틀 체크박스에 타이틀을 이거를 체크해주면 이제 타이틀이 없고 그냥 바로 메뉴 형태라고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적용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다시 내 메뉴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제 세부 디자인 설정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스킨 배경 있죠. 스킨 배경. 여기서 직접 등록. 아까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직접 등록을 누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등록으로 우리는 상단에 넣어야 되겠죠. 상단에. 파일 등록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다운로드 보면 제가 테스트 01. 그러면 여기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클릭을 됐을 때 이제 클릭이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 아직 태그 소스를 안 넣었으니까. 근데 위에 막 여기 내 뭐 이름하고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작업들을 할 건데 자, 똑같이 여기 내 메뉴 들어오신 다음에 아까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 변경이라는 사이트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 설정했던 여기 있죠. 이 레이아웃 배경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이쪽 상단 부분에 아까 그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거기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걸려 있는 이미지 애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블로그 운영할 때 이 이제 그 위젯 등록을 알고 계시면은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은 내가 나중에 책을 출간했다 하면은 그 이 이미지를 제작해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면 그걸 누르면은 그 내 책의 그 판매 사이트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뭐 체험단 사이트나 이런 거 할 때 배너 달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이제 배너 이게 위젯 배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블로그였죠. 블로그. 자, 먼저 블로그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자, 코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다가 위젯 소스 코드를 다 가져왔어요. 자, 위젯 소스 코드는 자, 이거를 그냥 컨트롤 C, V에서 저기다 넣으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맨 파란 색깔 마지막 줄 보면 여기 따옴표가 있고 HTTP하고 여기까지 따옴표 이 주소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그 방향으로 옮겨가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블로그가 있죠. 블로그 제 주소가 있고 자, 여기에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아까 여기 위에 거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세팅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 따옴표 사이에다가 그냥 컨트롤 V. 그러면 이게 내 블로그로 가는 매핑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고 다음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소스가 이제 위젯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등록만 눌러주면 돼요. 정상적으로 반영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라는 게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아까 블로그. 여기다 누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옮겨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직접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카페가 있었죠. 카페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카페라고 해서 다시 위젯 소스 코드 이거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 카페 주소가 있으면 이 주소에서 내가 아까 이 사이트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만 컨트롤 V 해주고 다시 컨트롤 V 주소를 넣어주고 다음에 등록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카페가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카페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이트 된 게 네, 유튜브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유튜브 주소를 제가 한 다음에 그래서 긁어서 컨트롤 V 그다음에 찍어서 여기다가 유튜브라고 치고 다시 컨트롤 V 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등록 눌러주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미지 봤을 때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동동의 강사 속에 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러면은 제가 또 다시 그러니까 위젯 등록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카카오 오픈 채팅이라고 넣고 똑같이 위에 거 다 건드릴 필요 없어요. 주소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래서 여기 주소 따옴표 사이에 주소에만 들어갈 주소에만 넣어주면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CV 한 다음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카카오 채팅 오픈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도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 일일이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뭐 다른 의미는 없고 프로필 영역도 아래로 내려주고 보통 프로필 영역이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있죠. 그 다음에 이웃 목록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 5개 아까 우리가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적용을 누르시면 자 이제 이런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자 보시면 손가락 모양이 생겼죠. 블로그 누르면 동동이 블로그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카페 하면 엔잡 사관학교 카페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네, 동동이의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 동동이 오픈 채팅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블로그에 이런 이제 대문의 페이지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또 이미지를 제가 이제 뭐 바꿔봤는데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밑에 포스팅들이 있고
내가 어떤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인지를, 어떤 정보를 주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 하면 돈 주고 뭐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 주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맡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스스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까 여기 내 메뉴 여기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시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네이버 메뉴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검은색으로 했을 때는 안 보이고, 회색으로 했을 때는 안 보이고, 그러면 내가 어떤 색으로 했을 때 이게 좀 더 잘 보일지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이는지.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 박스는 뭐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좀 촌스럽지 않은지, 초록색으로 하는 게 어울리는지, 회색이나 검은색.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거에 어울리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여기서 메뉴에서 내가 도저히 이 색깔들을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내용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하얀색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검은 바탕이니까. 그렇게 하고 적용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브랜딩이 돼서 내가 어떤 정보나 가치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셔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면서 네, 이쪽 만들기 내용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그냥 물론 당연히 어려워요. 당연히. 저도 이걸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도 지금 일주일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저도 이제 이걸 직접 만들어 본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브랜딩에 특화되게 제가 더 연습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어디에서 책을 보시던 어떤 영상을 보시던 간에 그런 위젯 소스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간단한, 이거보다 사실은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네. 어떻게 다들 영상 잘 보셨나요? 어때요? 좀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어려워요. 사실 진짜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뭐 영상에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뭐 중간중간 은연중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한 번만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영상을 하고 멈추고 하면서 한번 해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포맷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들어가는 포맷 사이즈. 이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올려놓을게요. 블로그에다가. 그럼 그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아래 링크 있으니까 블로그 오셔가지고 그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세팅이 됐어. 근데 나는 지금 위에처럼 이렇게 막 두 개의 이미지나 내 얼굴을 넣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여기까지 기본 세팅, 하얀색 배경 기본 세팅 있죠? 네, 여기 기본 세팅에서 우리 여기 배경이 있을 거예요. 배경 보이시나요? 여기 배경 있죠? 이 배경에 가셔서 네, 이렇게 한번 그냥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 넣기는 다음 단계로 하더라도 제가 왜냐면 영상을 한번 촬영할 때 그래도 조금 기술들, 스킬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그 영상에 이제 담은 거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좋아요. 그냥 여기에 들어가셔서 배경 있죠, 배경 누르신 다음에 예, 이렇게 뭐 바꿔보죠. 이렇게 나한테 맞는 배경이 뭔가. 그래서 아까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네, 이거 괜찮잖아요, 그쵸? 이런 모양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네, 이거 난 내
컨트롤 C에서 아이고 여기에 네 이미지 뭐 갖다 붙여 넣어 보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진짜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눕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눕기. 제가 이 사이트도 뒤에 첨부해드릴까요? 이런 메타버스 제가 썼던 메타 사진 그냥 여기다가 업로드를 했잖아요. 업로드만 해주면 되는 거 아까 거기에 업로드를 하고 자 이게 눕기가 따진 거예요. 다운로드 누르셨죠? 네. 그러면 저 이렇게 눕기가 따진 거예요. 지금 이 아까 형태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마크 주커버거의 그런 메타버스 캐릭터를 한번 올려보겠다 하면 업로드 있죠. 업로드 여기서 내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다운로드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은 내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아까 눕기 딴 거 누르면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죠. 여기에 클릭 해주면은 아이고 잘 설정을 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끝에다 넣고 쭉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걸 이제 눕기를 딴다라고 하는데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프로필 사진이 있으면 거기에 나를 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되고 이 눕기 따는 것만 잘 배워도 그 블로그 썸네일 이거 눕기 따는 거 다 풀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그쵸? 네 때문에 이렇게 딸 수 있다라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배경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제가 이 소스 코드 있죠. 소스 코드 위젯 소스 코드를 한 번 더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그 위젯의 소스 코드는 네,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만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같이 소스 코드 올려드릴 건데 이 영역만 있으면은 네, 위젯 만들기 가능하고요.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제가? 네, 여기 따옴표 있죠. 따옴표 옆에 따옴표 사이에. 네, 이 따옴표 사이 이 이동, 내가 클릭 시 이동할 수 있는 주소만 잘 클릭을 하게끔 여기만 잘 넣어줘. 다른 거 건드릴 필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절대 건들면 안 돼요. 절대 건들면 안 되고 이대로 가져가셔서 이 주소만. 그래서 내가 블로그를 갈 거나 여기 카페를 갈 거나 그래서 미리 블로그, 카페, 유튜브, 브런치, 카카오톡 내 채널 미리 링크 이렇게 해놓으면 해가지고 여기만 수정하고 붙여놓고 여기만 수정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가능하게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내용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 소스 코드는 블로그 그리고 아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 있었죠. 기본 틀이 돼주는 이미지 그 이미지도 네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도 그냥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 블로그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이렇게 땅 하고 맞아 떨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이제 기본 세팅하면서 이거만 슉 날려주고 이거 이미지 배경 누르셔가지고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당연히 처음에 하면 어렵죠. 저도 이거 설명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저라고 뭐 이거 전 디자인 감각이 이런 건 없는데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런 걸 또 배워서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한 거니까요. 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꼭 실행을 해보시고 네 아시죠? 네 저도 사실은 유튜브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구독,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왕초보 탈출 이제 블로그 특강 5탄이죠. 그래서 진짜 세세한 꿀팁들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4탄의 반응이 좋다 하면 바로 빠르게 돌아올 거고요. 4탄의 반응이 별로다라고 하면은 네 그래도 빨리 돌아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보세요. 꼭 해보시고 네, 또 댓글에 내용이 설명이 어려운지 쉬웠는지 피드백을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추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고 네, 또 5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